많이 들었는데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현상은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예방 차원으로 먹느냐 아니면 감기가 걸렸을 때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귤을 보게 되면 이제 껍질이 있을 거고 알맹이, 가육이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을 먹는 것을 뭐 먹어요? 알맹이, 가육을 먹잖아요. 그죠?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는 되는데 감기가 걸렸을 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가육 자체가 창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가 걸리고 기침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콧물도 나오고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기침도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감기가 걸렸을 때 감기 예방한다고 감기가 풀어낸다고 그래서 먹다가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기침이 더 많이 나고 콧물이 더 많이 증상이 더 일어나져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감기에 귤을 먹는 것은 껍질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피라고 하죠. 껍질을. 근데 이것이 요즘엔 농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약재로 쓰려고 하게 되면 껍질을 3년을 묵혀야 돼요. 3년요? 네. 그냥 해가지고 다려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농약이라든가, 그뿐만 아니라 껍질의 성분을 변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바로 먹게 되면 효능이 제대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한약재로 주로 썼던 것이 이제 진피라고 하는데, 진피는 3년 이상을, 말려놓은 거.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 그렇게 되면, 말리게 되면 이제 창고에다가 아니면 그 약재에 넣는 망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곰팡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털어내고 그러면 또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말리고 이런 과정들을 한 3번 정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이게 오래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한약재로 봤을 때에 말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말리더라도 음지에 말려야 되는 재료가 있고 양지에 말려야 되는 재료가 또한 이런 부분은 이제 법재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당귀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담가놓으면 이게 기름이 떠는 것, 기름이 떠거든요. 기름을 뜬 것을 버려야지만 후통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법재. 그러니까 감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불에 끝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 해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법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쌀뜨물에 담아야 될 것이 있고 말려야 되는데 음지에 말려야 될 것이 있고 양지에 말려야 될 것이 있고 아까 불에 끝을 내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볶아야 되는 것이 있고 덮어야 되는 것이 있고 덮는다 볶는다를 위해서 거의 맞춰지는 것이 가장 영양소가 좋고 효능도 뛰어나고 색도 유지하고 맛도 유지하는데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봤을 때 귤을 갖다가 색깔과 향을 살리기 위해서 설탕을 뭐를 쓰냐면 흰 설탕을 사용합니다. 이걸 황설탕 하게 되면 색도 죽어버리고 향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에 따라서 그게 백설탕을 그러니까 흰설탕을 써야 할 재료가 있고 황설탕을 써야 되는 재료가 있고 하는 큰 부류에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과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발효기간이 굉장히 빨라요. 수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발효기간이 2개월 정도 2개월 내지 3개월, 2~3개월 정도가 되고 또 빨리 먹을 수가 있어요. 숙성은 6개월 이상. 이게 최소로 6개월 정도 숙성을 시켜야지만 먹을 수 있다. 그 대신 오래 놔둘수록 보관만 잘한다면 더 뛰어난 효소가 만들어진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효능이 많이 빨리 나타나려면 숙성을 오래 시킬수록 좋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에 따라서 채취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재료에 따라서 썰어야 될지 썰지 말아야 될지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피 조직에 따라서
조직에 따라서 세게 버무려야 되고 약하게 버무려야 되고 버무리지 말아야 되고 하루가 또 나오게 되고 또 흰설탕을 써야 될지 황설탕을 써야 될지 나오게 되고 발효기간도 여기에 맞춰서 2, 3개월 걸리는 것이 있고 3, 4개월 걸리는 것이 있고 5, 6개월 걸리는 것이 있고 7, 8개월 걸리는 것이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게 버무리게 되면 상처가 나서 향이 다 날아가게 되고 탁해지게 되고 이런 부분적인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알고 꽃에 맞춰서 하는 것이 기본 원리고 그것이 기술 습득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다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보게 되면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내 식으로 바꿔버린다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면 배웠던 원 근본적인 부분하고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럴 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배울 때는 확실히 배우러 왔으니까 빼놓고 완전히 이것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이것을 만들어내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 응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다음에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칼이 들어가야 돼. 칼 여기 있어요. 아니 여기 있어요. 칼이 있는데. 아니 여기 있어요. 얼른 오셔. 이게 반드시 할 때 용기바닥에 이제 설탕을 깐다라고 하는 그런 예전에 그렇게 하셨어. 다 재료. 설탕을 먼저 까는 건 자, 이제 버물러 보세요. 자, 이거 버물러. 버무르라고요? 네, 살짝 버무리라고 게 아니라 버무리라고. 버무려. 김치 버무리 듣게 하라고. 설탕을 뭉치는 거예요. 김치 버무리 듣게 하라고. 골고루 사랑한다고 하고요. 마음이 과일하고 여기 가서 이게 나를 건강하게 장기하게 해서 최고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선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 제가 여기 서기가 너무 두려워요. 그렇지. 친구 맨날 그런 식으로 내가 다 알아. 긍정적인 마음으로. 걱정적으로 하라고 그러잖아. 권사님 오빠가 있는 맨날 그거 못한다 뭐 그 걱정된다 정도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감사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니 알고 계셔. 네가 바로 내 은인이다. 감사하다. 그죠,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그냥 건강하게 자, 이제 이어주세요. 그다음에 다 모여. 조금씩 넘기지 말고 잘. 하나님, 우리 권사님 그냥 건강하게 해주셔서. 마음을 실어서 이렇게 들어가셔요. 이렇게 좀 섞어. 그 집에서 부부 싸움하고 나서 요리하지 마세요. 도망갈 거고 있다. 이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걸 알고서 집에서 싸우거나 아니면 뭐 가게 되면 아예 안 먹었죠, 아예. 그래서 이제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옛날보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빨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나타나요. 나는 보조. 마음이 찔렸어요. 이 왜 손으로 해야 되냐 하게 되면 손맛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미생물이 각자 다르게 타고나요. 태어날 때 미생물 층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요리를 배우더라도 이미 타고난 미생물이 좋으면 맛있다고 맛있어요. 우리 그걸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생각, 사고를 갖다가 좋게 그 사랑과 늘 함께.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되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놓으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술을 집에 다른 사람이 오면 술을 마셔 바꾼다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흡수를 가져가게 되신 동기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리를 다쳤는데도 그 정말로 목발을 짚고 우리 태학원에 아주 열심히 와주셨어요. 자,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참 고맙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요게 이제 끝난 거예요. 요게 이제 설탕이 나중에 또 넣는 거. 예. 이렇게 들어가. 이게 이제 50% 들어간 거예요. 50%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갖다가 발효가 되면 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또 곰팡이에 나오는 직접까지 설탕을 넣어주지 마시고 곰팡이가 나오려고 그러게 되면 그 위에다 설탕을 깐 것처럼 또 올려주면 그러면 이게 안에가 밀폐가 되잖아요, 그죠? 안에서 이게 일정한 온도가 돼서 굉장히 발효가 그러니까 차로 하게 되면 60km면 60km 속도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설탕이 없어지면 70km씩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럴 때 설탕을 또 여주어서 60km로 맞춰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속도를 유지를 해야지만 삼투압이 형성되는 거예요. 똑같이 물질을 뽑아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뽑아내는 거잖아요. 뽑아내는 거고 발효라고 하는 것은 분해예요. 쪼개지고 그렇게 되면 탄산이 많이 나오게 되고 알코올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쪼개지게 되면 발효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코올이 생겨나져서 식초가 되고 터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설탕을 조금씩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비법이에요. 그래야지만 맑게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성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분해된 거하고 완전 다르죠. 그럼 교수님, 네. 곰팡이가 어느 정도까지 보일 때 넣어야 돼요? 하나,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부터 출발이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곰팡이가 네. 보일 때 그게 중요해요. 그게 네. 그때에 드러내셔도 되고 설탕을 약간 뿌려도 없어져요. 드러내도 돼요? 네. 나 분들어서 왜 올라놓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면 안 돼요. 그 후 비가 안 나와요. 거품도 안 나고 네. 쏟았어. 그래서 여기 이제 발효 기간이 2, 3개월 정도가 되고 숙성이 6개월 이상이 진짜 부지런하지 않으면 요게 녹으면은 한 번 더 뿌려줘야 된다 소리죠? 여기 이제 반복해서 곰팡이가 약간 두 보일 번 때. 정도 내지 세 번에 들어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이 이어줬잖아요, 그죠? 이 설탕이 녹지 않으면 더 이상 이어줄 필요가 없어요. 설탕이 네. 남고 있어라도 위에 녹지 않으면 아예 안 들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 재료의 당도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귤, 다른 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나오는데도 이쪽에서 나오고 저쪽에 나오고 당도가 차는 거에서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간을 유지하는. 무조건 하고 100% 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시피대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 레시피는 나와져 있는데 그 안에도 레시피 설명이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서 환경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 부분 테크닉적인 부분이 기술인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기술이 없는 이론상으로만 인식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게 되면 대전하고 대전에서도 아파트하고 저는 보문산에 있는데 그하고 온도가 3도 정도 차이 나요. 그러면 다르단 말이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더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책으로는 그래도 제가 책으로 2개월 내지 3개월에 해놨어요. 정부를 내기다. 그러니까 편차가 한 달 정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것을 2개월 딱 해버리게 되면 어느 곳에서는 맞는데 어느 곳에서는 안 맞아. 그러면 안 좋은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대로 해놓지 않는 상이라면 이거는 그 사람 발효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알아서 교육을 하는 사람이에요. 화지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일지를 써놔서 우리 집 환경과 온도에 일지를 쓰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해놔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에서 요 정도 지금 이 겨울에 때는 어느 정도 걸리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게 이제 기술을 습득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고 첫 번째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고 습기가 없어야 되고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습기예요. 습이 있게 되면 곰팡이가 생겨버리죠. 그죠? 효소는 곰팡이 적이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통풍만 잘 되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뒷베란다에 놓게 되고 습기가 없는
온도가 좀 낮은 곳 이런 데에 찾아내요. 이거는 다 술탄수가 돼버렸네. 오늘 이것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